오늘 할 내용은 역시나 그 KB 리본 자료를 보면서 평택 부동산 동향을 읽어가면서 LH 그리고 방충리 일원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평택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 그리고 과연 3기 신도시의 LH 직원들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이 미칠 파장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2021년도 3월 1일 KB 리본 자료가 나왔습니다. 요게 조금 한 2주 정도 늦죠. 1주 정도 이렇게 늦어요. 근데도 전주를 봐도 사실 뭐 이번 주가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주를 굉장히 가늠자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전주 대비 계속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라는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변동률이라는 게 0.24%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미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곱하기 12를 해야 됩니다. 1년 평균 변동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년이면은 이게 2% 이상 올라간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죠. 엄청난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체 평택의 부동산, 특히나 이 아파트의 총량이 1년에 2%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요 그래프상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지금 하락을 논할 때는 아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지 않는 한 이게 나중에 물론 우려하는 것처럼 집값이 이렇게 꺾일 수는 있겠죠. 꺾일 수 있더라도 지금 내가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어 봐야 이게 바닥으로 다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택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전세는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래프가 미쳤다. 미친 전세 값이다.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택에 전세를 구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실 겁니다. 전세 가격이 거의 미쳤다. 월세도 지금 뭐 어마무지합니다. 평택에 소사벌이라든가 송탄이라든가 고덕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월세 가격을 한번 보세요. 일일이 다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월세 가격도 이 정도면 뭐 미쳤다. 전세 월세가 그 정도면 집을 안 살 이유가 없죠. 전월세 살아봐야 뭐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점점 기울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기울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렇게 거의 쓰다시피 올라가고 있어요. 수직으로. 주택 매매 시장 동향 같은 경우에는 매수 우위와 매매 거래량이 다소 좀 주춤한 걸 볼 수 있는데,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올라간 겁니다.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없이 위에처럼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도 마찬가지고, 이건 2월 달에 비해서 지금 2월 달에 그래프가 이랬는데 현재 3월 달에 더 가팔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비율도 굉장히 지금 갭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월간 주택 아파트 단독 연립 매매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전부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파란불이 안 들어오고 전체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즉 평택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물론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올랐다. 어느 지역은 굉장히 높게 오르고 어느 지역은 적당히 오르고 어느 지역은 안 올랐지만 대부분 평균으로 보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것에 많은 부분 베팅을 하고 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매주 지금 KB 자료를 짧게나마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주에도 보여드렸던 아실의 이제 아파트 가격 탑 10을 보는 건데, 순위 변동이 없어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파라곤 1등, 레이크 프루지오 2등, 고덕 풍경채가 3등, 고덕 자연엔자이가 4등, 센트럴 자이 2단지가 5등, 센트럴 시티가 6등, 센트럴 파크 1블럭이 7등, 소사벌의 더샵 마스터뷰가 8등, 더샵 센트럴 파크 2블럭이 9등, 힐스테이트 지제역이 10등입니다.
나머지 밑에도 대부분 그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쭉 올라가 있는데 현재 탑 10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탑 10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탑 3 안에는 두 개가 다 고덕이다. 지금 돈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을 볼 건데요. 지금 아마 채팅창 때문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그러면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도에 16,808세대가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평택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계셨다거나 또는 요 무렵에 들어오셨던 분들이겠죠. 2019년도가 사실 평택에서는 뭐 제일 바닥을 찍었던 때예요. 그때 당시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P가 뭐 그냥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게 입주 물량이 2020년도에 9,159세대, 그리고 내년 올해 2001년도에는 7,000세대, 후년에는 6,300세대, 그리고 2023년에는 2,300세대, 2024년도에는 665세대가 입주 물량으로 나옵니다. 시기를 보게 되면 21년도 7월에 고덕 파라곤 2차, 8월에 A7블럭, 그리고 또 8월에 동문 굿모닝 맘시티 2차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10월에 뉴비전 엘크로, 11월에 고덕의 리슈빌, 11월에 또 호반 서밋 고덕입니다. 그리고 내년 22년도 5월에 더샵 시티, 그리고 호반 서밋 2차, 대광 로제비앙, 이편한 센터폴의 비전, 그리고 A39블럭, 이렇게 쭉 24년도까지 현재 분양해가지고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다 합친 게 14,454세대인 거예요. 2019년도 한 해만도 못한 게 지금부터 약 4년 동안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2019년도 한 해에 16,8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 5월까지 14,000세대가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평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EBC2가 빠졌나요? 그런 거 좀 빠졌나 보네요. 요거는 어쨌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BC 1, 2 합쳐도 1300세대 정도 추가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과연 평택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까, 그리고 평택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까. 지금 평택 인구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 평균 들어오는 인구와 그리고 연 단위로 들어오는 인구 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 더 올랐지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주춤하는 사이에 새롭게 공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자이도 안 나왔고, 그리고 뭐 후분양하는 이런 아파트들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물량이 추가될 수는 있는데, 오늘 현재로만 놓고 보고 얘기한다면 평택 부동산 시세가 당분간은 큰 충격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다 합쳐도 10,000세대가 안 될 거잖아요. 뭐 자이 해봐야 2,000세대가 안 되고, 그리고 내년에 후분양하는 고덕의 아파트들도 다 합쳐봐야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고 해도 충격을 줄 만한 물량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평택시청에 얼마 전에 이제 단톡방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시가 하나 떴죠. 평택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라고, 평택 이제 삼성 협력업체 부지가 방충리 1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3월 9일 날 고시문이 떴고 그 내용이 이렇게 떴습니다. 2021년 754호 공고문,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곳을 토지 이용 규제를 하겠다. 제한지역의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 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해가지고 총 면적이 나옵니다. 150만 제곱미터에 16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 예정지 이렇게 나옵니다. 당초 저는 예상하기를 이게 기존 산업단지 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 그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그 이장님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 부동산에서 나오는 얘기, 뭐 이런 카더라라는 뉴스들이 대략 맞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시 뜬 소문은 없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방충리 1원에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들어가는 부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그 주변에 영향을 줄지를 봐야겠지만, 여기는 어쨌든 이 16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게 고시일부터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땅도 못 파고, 토지 분할도 안 되고, 물건 쌓아놓는 것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요게 이제 뭐 환지 보상이 아니고 뭐 수용해서 현금 청산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또 없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현금 청산되고 하면 이게 2년 내에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뭐 띠두르고 뭐 이러고 하면은 조금 늦어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정이 됐다. 그거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시간이 문제인 거지. 결국은 또 하겠죠. 여기가 이제 지번이 이렇게 나와요. 편입 토지 조서 해가지고 동고리 0-6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예쁘게 정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겠다. 요게 이제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쓰고 있는 건데, 요렇게 방충리 일원에 요렇게 된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어디냐를 또 봐야겠죠. 여기가 이제 산업 고덕 삼성전자고 지제역이고,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제동 지제역 건너 쪽에 이쪽에 방충리 쪽에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산업단지 조성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토지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빠졌을 겁니다. 미리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팔고 빠졌을 거고요. 기존에 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물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지제역 뒤쪽에 또 절대 농지들이 있는데, 이 농지들도 이제 지제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수용 개발이 되면 남는 필지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지제동 쪽에 남는 필지가 얼마 안 되고 그 활용 가치가 다시 재평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불산 저장소 같은 위험물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토지 활용 가치 또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주변에 대규모 택지 개발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주변에 상가 부지가 올라가고, 단독주택 가격 이런 땅 가격이 올라가는데,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게 하물며 위험물 저장이 뭐 되는 그런 거가 들어간다라면은 그 주변 집가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한 거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쪽이 산업단지가 된다. 그리고 여기 2년 동안 아무것도 개발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계속 이제 뭐 마찰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분간은 이제 땅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요 핵심 지역에 삼성이 평택의 핵심 지역을 다 먹을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쨌든 삼성협력업체가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에 최근 이슈가 불거진 게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 LH 땅 투기. 이 LH가 이제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생활 뭐 20년 정년 채우고 나와도 사실 이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걸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투기를 한 건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걸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LH 직원이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분들이 이 투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3기 신도시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들 위치를 표시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30년간 뭐 졸속해가지고 서울, 부산, 목적 뭐 이렇게 했는데, 3기, 2기 했을 때 여기 보면은 평택 나오고, 동탄, 화성, 수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3기 위치들. 서울 반경으로 20km 안에 30km, 40km, 50km 했는데, 평택은 제가 보니까는 대략 60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평택이 신도시니까, 2기 신도시에 평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3기 신도시가 늦어지면서 공급이 아무래도 더뎌지겠잖아요. 공급이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거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결국은 대체 투자처를 다시 찾을 겁니다. 그 3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게 늦어지네? 근데 주변에 집값이 또 오르네? 마음이 조급하네? 투자.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평택으로도 눈이 많이 가겠죠. 평택에 지금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평택으로 그런 시선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 보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거는 고덕 국제 신도시나 뭐 요런 데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던 건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지금 지제역에 자기가 분양 예정인데 그런 거 분양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률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 3기 신도시를 LH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부동산에 불쏘시개를 던져버리면서 기존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대체 투자터를 눈을 돌리고, 또는 야 쟤네도 하는데 나도 하자라는 식으로 뭔가 다시 한번 부동산을 자극하는, 고덕이 아무래도 이 3기 신도시가 늦어지고 하면서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이걸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대체 투자처 중에서 그래도 아직 가격적인 매력이, 고덕국제신도시라든가 지제나 평택이 아직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뭐 바로 위에 동탄만 하더라도 10억대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평균가가 거의 9억대예요. 근데 아직 평택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면, 신도시 중에서 더군다나 지금 SRT, 뭐 KTX,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GTX 이런 거 들어오면은 출퇴근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이런 수요가 조금이라도 평택에 영향을 준다면 다시 또 평택 가격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